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22년 동안 보좌관을 했고 지금은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KBS에서 5년 동안 리포터를 했고 또 각 기업체에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경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요새 지금 정치의 시즌이고 선거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국회도 경험을 했고 기업도 경험했고 언론사도 경험했고 이렇게 일반 국민으로서도 이제 바라보면서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선거란 무엇인가, 또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를 이민경이 바라보는 정치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기로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분들 보면은 경력이 다양합니다. 뭐 장관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군대에서 이제 스타 별을 단 장성 출신도 계시고, 또 기업체 CEO 출신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시장, 군수, 또 뭐 도지사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실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이 또 그러한 직종에 가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이죠. 어느 칼럼에서 한 분이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뭐 지자체 단체장도 했고 그 이제 굉장히 경력이 다양하고 화려하신 분이죠.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결과 최고의 직업은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좋은 이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관이라든가 이러면 정책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4년 동안 면책 특권 하에 뭐 지르고 보는 거죠. 무엇이든지 얘기를 하더라도 다음 선거 4년 동안은 잘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장만 하는 거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장을 함으로써 행정부가 하도록 하는 거지 결과에 대해서나 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뭐 장관 이름을 우리가 거의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이 막 5년, 10년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뭐 민관식 장관님 뭐 이런 분들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렇게 박정희 시절에 장관을 장수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 때에는 이제 점점 각 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장관의 임기는 더 짧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냐? 책임지고 물러나라, 옷 벗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아주 사병 아래에서 벌어졌다 하더라도 장관 옷 벗으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국민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희생시키기 위해서 장관을 장렬하게 희생을 시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장관은 임기가 짧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지사라든가 군수라든가 또 시장이라든가 왜 이런 분들도 국회의원을 더 좋아하냐? 그분들의 관심사는 전국과 세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나 세계가 아니라 본인이 소관한 그 지자체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을 경험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심의 범위가 너무 좁은 거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나 결정이 중앙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집행자의 입장에 국한되다 보니까 야망이 높고 관심사의 폭이 넓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고 뭐 기업을 하는 경우도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거국적인 관심사, 글로벌한 관심사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갔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제외하고 비서실장을 제외하고는 각 부처 수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에 대한 관심만 가지지 전 국민적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의 폭이 국회의원보다는 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한번 경험한 분은 대통령이 아닌 이상은 국회의원을 욕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장들 분 중에서도 계속 언론에 매스컴을 타기 위해서 중앙 정치에 숟가락 하나를 얹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코멘트를 해서 언론에 집중을 받고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종 증상이라고 그러죠. 이미 국회의원을 하면서 관종에 대한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지자체 장을 하면서도 지자체에는 언론이 별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이슈를 주장하기보다는 중앙정치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으려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보다도 매력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4월 10일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수많은 후보자들이 공천 과정에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런 찬스를 얻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걸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거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신 다음에 몰두하게 되는 거는 다음 선거에 공천받을 수 있는 행동이 과연 이 시점에 무엇인가, 그거에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관계없다. 내가 국민 개개인에게 각인될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떤 짓을 물구나무라도 서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야 말겠다라고 옛날에 한 정치인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와 같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언론에 한 줄이 나서 국민에게 인지돼서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각각에게 인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인지된다 손치더라도 각 국민 개개인은 어떤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나는 LG전자의 가전제품을 사, 나는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사, 이런 식으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있듯이 이제 국민 개개인도 충성도가, 정당 지지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리 인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못 받았을 때는 마이너가 돼서 낙선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당을 바꿔서 지금 공천을 받으셨지만 맥을 못 추시는 경우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 또 하나의 축이 공천권자에게 마음을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최고의 관심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공천권자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게 되고,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라도 꼭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 석자 이민경이다, 그럼 이민경, 아하, 그 사람, 이렇게 인지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보다도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출결도 이제 뭐 장관이 결석을 한다, 결근을 한다, 뭐 그래서 일이 뭐 국무회의 참석을 못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본회의 빠지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출결에 대해서 이제 뭐 결근에 대해서 종이 한 장 내면은 되는데, 뭐 그 출결 사항이라든가 법안을 몇 개를 발의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점수 매겨서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으름장은 놓지만, 사실 공천 과정에서 확인해 보면은 출결을 통해서 공천이 결정되는 사례도 없고,
입법을 몇 개 했느냐에 의해서 공천되는 사례도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책임도 안 지죠. 출결도 자유롭죠. 그 다음에 수많은 혜택을 보죠. 이렇게 매력적인 직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천을 받는 시점에 목숨을 걸고 공천에 노력을 하고 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뛰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당의 간판을 쥐고 뛰느냐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고 태풍과 같은 바람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또 언론에도 종사했던 입장, 또 국회에서 있었던 거에서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이미지를 초질관 유지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 중엔 국회의원으로 처음 입성했을 때와 현 시점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망가지고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모두는 마음 한가운데 무너지고 깨지고 이런 거보다는 나는 재선해야 돼. 당선해야 돼. 왜냐? 국회의원은 어떤 직업보다도 가장 매력적이고 책임도 지지 않고 4년 동안 책임져야 되는데 그 4년 사이에 사람들은 또 다 잊어버립니다. 출결도 자유롭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 좋은 직업에 많은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 중에 가장 책임은 가볍고 권리는 무거운 이런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선거 현실, 정치 현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